안녕하세요. 부자지리 이선주,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자,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도 알짜 정보들 모아 정말 꼭 필요한 꿀팁만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간편한 문자 상담 원하신다면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 상담 요청 시 전문가에게 연락처 및 문의 내용을 전달한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련 정보는 오직 시청자 상담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자지리 출발할게요. 네, 매주 목요일 우리 부자지리 일부를 꽉 채워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조민기 부동산 경제 전문가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걸 보면은 아 정말 이 금메달 그 한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을 했는지를 기억하게 되니까 저희도 더 열심히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재테크도 우리가 참 한순간의 결정으로 인해서 금메달이 될지 동메달이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 골드 금메달을 뗄 수 있는 팁을 많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역시나 부동산은 바로 하루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시간 싸움에 의해서 자산 관리를 통해서 수익 창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특히 발품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저희 채널을 좀 시청을 통해서 많은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 부자질이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이제 제가 꼭 알아봐야 할 부동산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기 전문가님께 또 오늘 꿀팁 대방출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만큼 또 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내는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만 돈을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고 낼 수 있는데 바로 특히 중요한 게 이 세금이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계세요. 부동산 부자들이 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 전략에 따라서도 또 그 승패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절세를 하는지 그 비결을 알면 좋잖아요. 오늘 조민기 전문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부동산 부자들에게 이 절세 필수사항이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세테크에 대한 전략 1이라고 해서 네. 한번 시즌을 한번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많이 또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또 요청이 많아서 네. 요번에 이제 2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2탄, 와.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금 준비한 바로 이 절세 전략이라는 부분인데 자, 저희가 해당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투자만 잘한다고 성공한다? 자,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재테크를 잘해야 수익 창출이 되지만 이제 재테크 플러스 세테크가 돼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과연 이 세테크에 대한 부분 중에 시즌 1에서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테크, 특히나 절세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양도소득과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 딱 이 세 가지를 절세를 하는 전략으로 준비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자, 희한하게도 이게 대부분 부동산 정책하고 아주 일맥상통한 바로 시스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1순위로 뽑는 것이 바로 이 정부 정책이라고 얘기하듯이 세금 정책도 결국은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변동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세법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세금 줄여지는 게 아니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 8.2 대책부터 해가지고 73, 71, 913, 921
뭐 10월 1일 이런 해당되는 대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이 해당 공무원이나 담당자도 어떤 정책이 정확한지 지금도 상당히 오리무중 개념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해당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주택 기준으로는 규제 지역에 중과세 들어가는, 결국은 내가 일반 과세를 해야 되는데 중과세가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가 세제를 강화를 시켰는데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이 특히 세제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지만이 세테크가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즌 1에서 조금 설명드렸던 거 간단히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 자, 첫 번째가 양도소득세는 뭐 주택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조건이 바로 1가구, 1세대 1주택이라는 조건을 만들어 줬거든요. 자, 이 얘기는 지방에 있는 분이나 서울에 있는 분, 예를 들어서 강남에 1주택 갖고 있는 분이나 지방에 3주택을 갖고 있는 분 중이라 그러면 어느 분이 세금을 더 낼까요? 라고 하면 분명히 주택 가격으로 보면 강남은 보통 한 20억에서 30억짜리 주택인데 1주택을 갖고 있고, 지방은 3주택이라 하더라도 한 주택당 뭐 5억씩만 따져도 15억이라 그러면 일단 3주택 갖고 있는 이분이 오히려 자금이 작은데도 오히려 주택수 기준으로 보면 1주택 갖고 있는 분이 이렇게 비과세를 받으니까 당연히 세테크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주택을 다 매도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 바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고, 자, 혹시라도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이런 적용되는 케이스일 때,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 됐을 때라든가 상속을 받았다든가 뭐 한 울타리에 두 채라든가, 그리고 뭐 보통 결혼으로 해서 신랑이나 신부가 두 채가 되는 이런 케이스들일 때 반드시 또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라는 거. 뭐 최근에는 주택 하나라 그래도 부부 공동명의, 이유는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인당 세금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당으로 해서 세금을 좀 줄이는 이런 전략을 좀 하시라는 게 양도세. 자, 두 번째 이제 증여세 기준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증여세는 상당히 사전에 부모가 자녀한테 사망하기 전에 먼저 자산을 좀 넘겨주는 개념이 증여세인데, 자, 이게 워낙 많이 증여세를 좀 상당히 많이 최근에 한 1, 2년 전만 해도 증여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자산이라는 게 10년 전, 20년보다 부동산 가격이 거의 뭐 10배에서 100배 뛴, 바로 결국은 자산이 커지다 보니까 그 자산, 부동산 자산에 세금이 적용되는데 이 세금이 자산이 커진 거에 세금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빨리 자녀한테 넘기는 컨셉으로, 그래서 세금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자, 이게 원칙은 뭐 증여는 빠를수록 좋고 현재 가치, 특히나 미래 가치가 더 큰 건데 현재 가치가 작은 거를 먼저 증여하는 거. 그리고 분산.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자녀한테 주택을 또 100% 넘겼을 때에는 주택수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0% 미만만 넘기게 되면 주택수하고는 또 해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주택이라 그래도 자녀와 공동으로 들어가는 분산증여, 그리고 부담부증여, 규모가 클수록 또 아시겠지만 상법상 회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자, 제가 오늘 이 시즌2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으려고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자, 이런 절세 전략은 일단 시즌1에서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렸는데, 자, 시즌2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세청에서 이런 증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법 증여를 통해서 불법으로 적용돼 있는 이런 거를 지금 많이 적발을 하고 실제 그 사례가 드러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직 증여를 혹시 안 하신 분들이라든가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하지 마시라는 거 설명을 드리는데, 자, 첫 번째가, 자, 뭐 직업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해당 사업체를 갖고 있는 이 소득을 결국은 상가 건물 매입을 하는, 결국은 이게 이제 증여가 자금을 증여를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매출 누락이라든가 자금 누락을 시켜서 결국은 탄로한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해당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해당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한테 아파트 한 채와 두 채를 각각 증여를 함에 있어서 하나는 취득을 할 때,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자금을 증여를 하고 하나는 전세라든가 월세를 놓는 임차 수익을 증여를 하는 컨셉으로 결국은 취득 자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당되는 비용들을 뭐 부부간에는 6억이라는 우회 증여를 통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자녀한테 넘기는 케이스에서 자금을 너무 많은 현금 증여를 좀 누락했던 케이스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결국은 아들한테 줄 때 토지를 매입할 때, 자, 은행에 보통은 대출 자금을 끼워서 들어가는데, 자, 이런 부분을 회사가 결국은 개인이 아닌 아버지 이름이 아닌 회사 법인 이름으로 대출금 이자를 대납을 해줘서 이렇게 또 탄로한 케이스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는 케이스들 중에 하나가 보통은 자, 아버지도 보면 형제가 있거든요. 아버지 형제, 아버지의 동생이 결국은 그 밑에 조카들한테 결국은 아버지가 지게 되면 직접 이 직계존속이 돼서 증여가 되는데 아버지의 동생을 통해서 주니까 타인처럼 말 그대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빌려줬다라고 하는 이런 컨셉으로 조금 좀 탈루를 한 케이스가 적발이 된 케이스가 있었다는 점, 이런 점도 한번 조심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자, 금융권에서 똑같이 대출을 같이 받는데 희한하게도 해당 공동, 특히나 단독 소유가 아닌 자녀와 아버지와 같이 공동 소유를 해놓다 보니까 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차 소득을 원래는 지분별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딸들한테 더 임대 소득을 더 많이 나눠주면서 이것도 결국은 증여세 탈루로 케이스가 좀 적발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 증여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 지금은 이제 국세청이 이런 부분을 아예 딱 확정을 지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세테크 전략을 가져가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부자들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꾸려 나가는지 절세 전략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세금 등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0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간편한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민기 전문가님이 알짜배기 정보만 갖고 오신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제가 참 흥미롭습니다. 부자들만 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고요. 4호선 사당역 3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예약은 필수겠죠. 02-2077-635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조민기 전문가님의 시선에 따라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을 탐구해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조민기 전문가님은 어떻게 어디를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곳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 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지역, 그리고 해당 물건, 바로 위치가 서울 서초입니다. 방배동이라고 하는, 뭐, 역으로 하면 방배역, 바로 역세권인데, 자, 해당 물건지를 좀 한번 개요를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이고요. 해당 입지가 바로 2호선 방배역에서 도보 3분 정도, 그래서 좀 역세권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전용 면적 기준으로 약 한 20.82제곱미터고요. 자, 유형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해당 물건 시세가 2억 8천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뭐 전세를 놓을 경우와 월세를 놓을 경우에 두 가지 케이스로 놓고 보면 약 한 실투자금 기준으로 7천만 원 정도, 아니면 약 한 1억 1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좀 투자가 가능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해당 물건의 좀 입지를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본인 아까 말씀드렸던 2호선 지금 현재 방배역, 바로 이제 위쪽으로 가면 교대역, 뭐 삼성역, 자, 강남 쪽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바로 방배역
역세권에 위치를 좀 하고 있고, 자, 인근에 공원이 벌써 이 두 개가 위치를 또 하고 있으면서, 자, 여기 서울고등학교하고 상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이 학군이 유명한, 바로 그만큼 입지적인, 특히나 주거 입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이 바로 입지라는 점인데, 바로 인근에 양재동과 강남에 결국은 특화된 기업체라든가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예술의 전당이 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 주거 쾌적성, 이러한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인데, 자, 여기 해당 이 방배동이라고 하는 동네를 좀 주변에 이 호재를 좀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과거에 지금 강남권과 서초권이 원래 이 서리풀 공원을 통해서 좀 가로막혔었는데, 자, 이게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이 터널이 하나 만들어져서, 그래서 강남권과 서초권이 상당히 이제는 원활한 그런 부분이 됐고요. 바로 또 여기 정보사 부지가 또 아주 개발이 또 바로 빠르게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인접해서 남부터미널, 자, 남부터미널 한번 가보신 분들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고층 건물로 또 현대화 작업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호재거리로 볼 수가 있고, 자, 실제 방배동은요, 바로 첫 번째 한정거장 옆이 바로 사당역인데, 자, 사당역과 이수역이 또 대단히 상권, 그래서 해당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확정이 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해당 지역이 최근에 정부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을 확대 정치를 하다 보니까, 자, 서울시 관할에 있는 지금도 해당 지금 역세권, 특히나 역세권 공공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지금 이수역 같은 경우 돼 있지만 아직 방배역이라든가 사당역은 정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인 컨셉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수요 노려보고 검토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물건이라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고, 자, 바로 인근에 양재동이 있는데, 자, 양재동이 과거 양재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당 지역이 대기업의 연구단지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R&D 특구로 새롭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다는 점도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 자, 서울시가 지금 평균 아파트가가 3천 평당가 기준으로 3,500만 원대인데, 자, 방배동만 해도 평당가 기준 서초구가 지금 6천만 원대, 거의 뭐 제일 비싼 건 1억대가 넘었기 때문에, 자, 이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재개발 수요만 확정이 된다 그러면 보통 한 2배 이상의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시라는 점. 자, 포인트 3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역세권이라는 점, 그리고 강남과 양재, 기업체, 상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한 입지. 자, 두 번째는 결국은 임대 수요에 따른 임대 수익,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공공재개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재개발 수혜를 기대를 하고 접근하라는 점. 자, 세 번째는 입지 자체가 이미 주거, 특히 명문학군,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로서 미래 가치가 있는 입지라는 점. 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 물건의 가격 리뷰해드리면, 자, 시세가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1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현금 기준으로 약 한 7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시고요. 자, 혹시라도 월세로 또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 보증금 3천에 약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출 제공하신다 그러면 실투자금 기준으로 1억 1천만 원대 정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제가 좀 집중해야 될 지역, 바로 용산 청파동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개요, 간략히 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자, 해당 이 위치가 4호선, 자, 여기도 역세권이긴 한데, 자, 4호선 숙대 입구역이 하나가 있고요. 또 1호선 남영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두 개 더블 역세권에 바로 이 도보권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물건이 되겠는데, 자, 전용 면적 기준으로 약 21.59제곱미터 다세대 주택 유형이면서, 자, 시세가 약 한 3억 2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도 전세 기준으로 좀 들어가실 경우라 그러면 약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의 좀 한번 지리적인 입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해당 물건지 바로 4호선 숙대 입구와 1호선 남영역을 중심으로 청파동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바로 이 대학 숙명여대가 있는, 그래서
대하권 입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 수요도 풍부하면서 상권지까지 또 활달이 되는데, 자, 여기가 바로 용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용산역을 중심으로 남산이 있고 한강이 있는, 풍수지리적으로 따지면 서울 기준, 전국 기준에도 이만큼 좋은 풍수지리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청파동이 약간 좀 지대가 높다 보니까 전망은 한강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강남권, 용산권, 여의도권이 서울의 3대 축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더욱 좀 전망이 있는 지역인데, 자, 이 해당 지역의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용산역이 한 80% 정도가 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긴 하지만, 자, 현재 한 16개 정도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로 미래 가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자, 청파동만 따져보면 지금 현재 청파 1구역이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1구역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2구역도 공공재개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구역도 안 되고요. 자, 오늘 이게 해드리는 물건 같은 경우는 3구역이기 때문에 3구역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수요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개발에 대한 기대를 놓고 좀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용산하면 이미 지하철 교통 상당히 좋긴 한데, 자, 앞으로도요, 신분당선 연장이 기다리고 있고 GTX B 노선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역을 지화하는 작업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뭐 2027년에서 29년 정도 되면 GTX B 노선이 개통 예정에 또 있다 보니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교통이 있는 곳에 인구가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가치 있다 말씀드리겠고, 자, 이 물건의 포인트 3가지로 또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생활 인프라. 자, 용산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곳이라는 점. 자, 두 번째는 용산이 아직까지는 많이 개발의 소식들은 들리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개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그곳이 지금 청파동이기 때문에 재개발 수혜지로 좀 부각이 된다는 점도 꼭 한번 꼬집어서 좀 볼 수가 있고, 자, 중단기적으로는 이제 용산 민족공원이 개발이 들어갈 거고요. 서울역에서 또 용산역까지 지화 작업에 이런 개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인 미래가치 보시라는 점이고, 자, 마지막으로 자, 이 물건의 가격에 대한 그 부분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변 시세가 3억 2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전세 같은 경우 약 2억 원 정도가 가능하니까 실제 실투자금 기준으로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시면서, 자, 월세. 나는 그래도 뭐 재개발 할 때까지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하시겠다는 분들, 보증금 3천에 약 한 90만 원 정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 한 40%까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증금과 대출 제공하신다 그러면 실투자금 기준으로 약 한 1억 6천에서 1억 9천만 원까지의 자금이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용산에 특히 재개발 분양권을 좀 받는 목적이시라 그러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조민기 전문가님은 핫한 곳만 골라오셨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한 곳은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다세대 주택인데, 사실 방배동, 청파동 모두 다 많은 분들이 좀 눈여겨보신 곳이기도 한데 재개발 수혜지의 또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좋은 투자처를 고르시는 분들이라면 문의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0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조민기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무료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주제를 보니까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투자 전략인데, 아니 이런 시크릿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네, 뭐 최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상당히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지역 양극화가 더 될 거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방향 잡기 어려우실 텐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부자들이나 이미 기존에 투자 성공하신 바로 이런 전략이나 사례들을 좀 강의로 좀 준비를 했고요. 아무래도 신청을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전 반드시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셔서 뭐 강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궁금한 사항들 1대1로 상담까지 해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예약은 필수겠죠. 02-2077-635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열심히 강의도 해주시고 좋은 곳들만 골라서 또 소개를 해주신 우리 조민기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부자지리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계속해서 기세를 몰아서 부자지리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또 아주 보람차게 꾸려주실 분은요, 김대진 부동산 경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네, 너무 잘 보내고 있고요. 네. 요즘에 제 주변에 너무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개인 상담을 거의 1대1 상담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나 재개발에 대한 그런 문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봐서 아직까지도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나 또는 뭐 재건축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형태를 좀 받으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지역을 일단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한 곳은 이제 그런 재개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한 곳은 이제 어찌 보면 서초구의 마지막 땅으로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그런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투자와 실거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 두 가지 지역을 소개를 해봐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도 김대진 전문가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두 곳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부동산 정보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인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5호선이 지나가는 상일동역입니다. 이곳에는 앞으로 일자리 호재, 고덕 비즈밸리가 예정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9호선 연장 개통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지역 강동구 고덕동,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떠나볼까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덕동. 활발한 도시 재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동구 내에서도 교통 인프라 개선이 집중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의 착공이 시작되었으며 기존 5호선과 더불어 향후 9호선 역세권 지역으로 변모하게 될 예정으로 9호선을 통해 강남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강동구 내에 산업단지가 속속 들어서고 있어 직장과 가까운 것도 고덕동의 큰 장점인데요. 특히 고덕지구 북측에는 고덕 비즈밸리라 불리며 강동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인 고덕 상업업무복합단지가 내년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상업시설을 포함해 약 150여 개 기업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강동구 고덕동 어떻게 보셨나요? 이곳은 현재 재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주거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앞으로 일자리와 교통 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더 우수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네, 매물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다세대 주택으로 개통 예정인 9호선 센터 공원역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전용 29.58제곱미터, 대지는 19.83제곱미터로 지역 시세가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에 형성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입지 여건부터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겠어요? 네. 자,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재개발에 대한 그런 희망 또는 기대감 또는 어떤 지역을 해야 될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쉬운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 내가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형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도 복잡하기도 하고요. 또는 가능성만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바로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지역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나 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재개발로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이 지역은 일단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주변의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점점 주변이 이렇게 아파트화로, 신축 아파트화로 점점점 탈바꿈이 돼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 고덕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 마지막 남아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순히 어떤 아파트 지역 안에서 어떤 한 아파트 지역 안에서 어떤 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강동구 고덕동 안에서 충분히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교통을 우선적으로 보실 거고요. 요즘에는 누가 어딜 보셔도 차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차 없어도 교통만 보면 됐었는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단순 지하철이나 또는 도시철도 이런 대중교통만 보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기는 일단 교통망도 보셔야 되고요. 도로망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이 어떻게 이런 그 주거 환경 자체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강남 4구 안에서 물론 강남에 비할 바는 아직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 고덕동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강남 못지않은 그런 지역을 변모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중심부가 아닐지라도 지금은 아닐지라도 서울 안에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상품을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최소 3억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들 충분히 3억 원 미만의 2억 5, 6천만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남은 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지역을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교통이 상당히 좋아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5호선이 있지만 앞으로 9호선 라인이 완성이 되는 그런 곳이다. 거기에다가 단순 10분 거리, 15분 거리가 아니고요. 바로 그 단지 앞에 조성이 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또 비지빌리라고 하는 대형 업무타운이 조성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좌우로 해서 서울 세종관 그리고 서울 외곽을 이용할 수가 있고 위쪽으로는 올림픽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또는 지방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교통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용이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도시라든지 또는 고덕동 라인들 중에서도 이쪽 라인들, 고덕동 라인들은 상당히 재개발 사업들이 한 4, 5년 정도 전에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한번 가보신다면 상당히 깨끗한 그런 주거 환경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축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주거 환경들을 갖추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도로망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5호선을 이용해 보신다면 서울의 중심부 그리고 앞으로 9호선이 완성이 된다면 서울 강남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권역까지도 상당히 빠르게 15분에서 20분대로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겠고요. 직주 근접성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고덕동 안에서는 세 가지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고덕 1지구는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1기에 신청을 했다가 조금 안타깝게도 좀 이번에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덕 2-2지구는 신속통합기획이 아니라 앞으로 이 민간 재개발을 좀 희망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실제 커뮤니티도 많이 지금 현재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적인 문제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고덕 2-2지구를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앞에 대형 업무타운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쇼핑몰까지. 그리고 주변에 공원들, 좌우 양옆으로 해서 공원들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군들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이 2-2지구가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단지를 구성하게 된다면 정말 초품화, 중품화, 고등학교까지 다 품고 있는 정말 큰 길 건너지 않고
모든 곳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쪽 지역은 이제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미사 신도시라든지 또는 강동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망이나 또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철도망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변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또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차 수요라든지 고정적인 또는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상당히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덕 비지밸리 라인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길 건너면 있는 곳에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은 이제 4가지의 구성 섹터로 해서 뭐 R&D 존이라든지 문화 유통 그리고 뭐 생태 뭐 이런 형태의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또는 R&D가 형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15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4차 산업이 거의 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곳에 많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입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양질의 직장인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임차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들려오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 국내 3호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같이 딸려오는 또 쇼핑몰이 있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봤을 때 국내에 1호점과 2호점이 있는 광명이라든지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이 이케아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대를 가져갔던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쇼핑몰에 대한 부재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 뭐 놀이공간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삶의 굉장히 그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인프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9호선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3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실 거고요. 자, 3단계 이후에 4단계인데요. 이 4단계가 바로 이 샘터공원역이 바로 구성이 되는 곳이 고덕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한 4년 정도 후면은 9호선 라인을 내 집 앞에서 바로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다. 그리고 교통이 마련이 되고 그와 같이 맞물리면서 만약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덩달아서 이슈화 된다면 이 지역은 상당히 높은 금액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9호선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의 아파트 가격대들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그 이유를 충분히 생각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2경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부 고덕동을 관통하는 우리나라 두 번째 산업의 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서울에서부터 뭐 용인, 고덕동이라든지 또는 미사, 용인, 안성 그리고 천안을 거쳐서 세종까지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 1시간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제2경부 주변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토지가 상당히 많이 개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들 우리가 눈여겨 꼭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쪽은 그 제2경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2단계를 개통할 예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 나중에 향후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나서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늦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억 원대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을 때 이런 개발들이 하나둘씩 완성이 되기 이전에 선점을 통해서 추가적인 기대 수익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고덕동 다세대 주택의 개발 호재까지 이제 들어봤는데 정말로 곳곳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더 집약적으로 들어보면서 시세 분석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전문가님 어떤가요? 네, 이 지역의 포인트는 총 4가지로 한번 제가 압축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따른 그런 지분율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일단은 우리가 이 서울에서도 가장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2호선이었지만 지금은 9호선 아니겠습니까? 그 9호선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연장선 혜택을 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다가 대형 업무타운도 정말 도보 5분 거리, 10분 거리도 아니고요. 바로 집 앞에 위치하는 곳에 지금 한창 조성 중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유망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은 과거에 고덕 그라시움과 같이 묶여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해관계의 좀 충돌로 인해서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지역으로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재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호재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나중에 향후에 꼭 좀 높은 금액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금액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 혜택을 좀 충분히 받으시려면 6억 원 미만을 하셔야 되는데 5억 9,5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금액대를 가지고 있다. 자, 거기에다가 시세가 전세 같은 경우에는 3억 3,500 정도. 그래서 2억 6천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서울의 중심부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자, 그리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증금 5천만 원에 약 120에서 13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3억 원이 좀 되지 않는 2억 8,500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재개발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강동구 고덕동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다 자세하게 이곳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0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죠. 김대진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제가요, 서울시 재개발 지역 분석 소액 투자 전략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고요. 장소는 9호선 신논현역 거평타운 407호로 오시면 됩니다. 예약은 역시 필수겠죠. 0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물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서초구 양재동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룸 다세대 주택으로 위치는 신분당선 양재 시민숲역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면적은 전용 약 38.14제곱미터로 지역 시세는 7억 5,500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서초구 양재동 저는 양재 시민의 숲을 가끔씩 놀러 가거든요. 그래서 더 친근한 것 같은데요. 자, 왜 김대진 전문가님은 이곳을 소개해 주시는지 입지는 어떤지부터 자세한 분석 도와주세요. 네, 서초구의 어찌 보면 마지막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죠. 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입니다. 서울의 강남 3구, 서초구라든지 또는 뭐 강남구 요 일대 같은 경우에 지금 토지 가격이 사실 정말 말도 못하게 상승한 곳이죠. 자, 하지만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정도 가격에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현재의 개발 가치를 본다면 앞으로 향후에 충분히 같이 따라갈 만한 그런 곳이 바로 양재동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오른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일단 입지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양재동,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주변에 녹지공원이 많습니다. 양재 시민의숲역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양재 시민의숲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공원의 그런 녹지 공간이라든지 양재 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인프라 시설들을 같이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주변에 양재동이 가지고 있는 힘이 상당히 좋은 곳이 일단은 양재 시민의숲역 바로 앞에 양재 IC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양재역을 이용해 보신다면 3호선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당선의 힘이 상당히 크기도 합니다. 신분당선이 어찌 본다면 서울과 그리고 판교와 용산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노선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양재 시민숲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양재동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주변에 양재천 있고요. 주변에 공원 즐비하고요. 거기에다가 서초 IC 주변에 남부터미널이라든지 뭐 서울 교대, 강남역 상권, 자, 그리고 도곡동, 대치동 학원가 라인들도 가깝고요. 거기에다가 개포동 재건축 이슈가 상당히 또 풍부하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이주 수요 또한 상당히 우리는 또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쪽 지역은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산업벨트들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재 R&D 연구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변으로 보시는 것처럼 정보사부지의 일자리 타운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강남 테헤란로 라인들까지도 상당히 가까운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여러 가지들의 인프라 시설들을 가까이 이용할 수가 있는 장점들, 그리고 양재동 같은 경우에 양재역이 앞으로 GTX 라인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GTX를 이용해 보신다면은 삼성역까지 바로 한 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교통망 좋고요. 도로망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어느 곳보다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변의 서초대로의 개발, 무엇보다도 이 롯데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의 개발이 바로 강남역 인근에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개발 호재가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용적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GTX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GTX 신호선이 삼성역을 거쳐서 양재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에 양주 덕정에서부터 의정부를 거쳐서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그리고 뭐 금정을 거쳐서 수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굉장히 빠른 노선이기 때문에 양재동에 왜 이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강남에 몇 안 되는 그런 GTX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양재동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신분당선의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분당선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노선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 용산에서부터 강남 그리고 판교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세 군데를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노선은 신분당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업무타운들을 관통하는 노선은 유일한 신분당선 하나다. 그 신분당선이 양재동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얘기는 제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양재 IC와 서초 IC를 끼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이기 때문에 이런 제가 많은 개발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개발들은 지금 지상부의 교통망들, 지하로 내려가는 것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현재 이런 지상부에 있는 교통망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거 환경적인 부분들이 좀 불편함을 겪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개선이 될 것이고요. 교통은 지금보다 더욱더 지금 현재 굉장히 또 교통난이 심각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이 서울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곳 또한 양재동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 이 플랫폼 시티 개발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양재동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임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주택들, 특히나 주택이 공급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세 상승과 임대 가격의 상승을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까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제가 한번 세 가지를 압축을 해봤는데요. 일단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왜? 살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임차 수요가 지금도 상당히 풍부한데요. 이보다 더욱더 많은 임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임대 가격 상승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호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교통과 그리고 일자리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리한 생활 인프라 호재로 가득한 곳인데요. 자, 그렇다면 시세가 너무 높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주시겠어요? 네, 3룸입니다. 제가 2룸을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은 정말 3룸을 찾는 사람 수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룸을 추천드리겠고요. 7억 5,500에서부터 7억 6천 정도, 전세는 한 6억 2천에서 6억 3천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세 한국 투자하신다면 1억 3천 정도면 전세 한국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약 한 1억 원 정도에 월세 한 18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3억 5천 정도를 보유하신다면 월세 투자도 충분히 유효한 지역입니다. 네, 양재동에 있는데 그리고 정말 호재가 많은데도 3억 5천만 원 정도 투자로 인해서 또 이렇게 투자를 좋은 곳을 찾을 수 있다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또 문자는 013-3366-8290번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진 전문가님의 무료 세미나도 함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제가 서울시 재개발 지역 분석과 소액 투자 전략으로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리고요. 02-2077 그리고 6356번으로 누르시고 예약을 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2부도 꽉 채워주신 우리 김대진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대신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최신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을 체크해보고요. 최고의 투자 전략까지도 나눌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찾아와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